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병으로 쓰러지기 전에 이미 아침에서 무너진다. 당신이 지금 55을 넘겼다면 이 말은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비극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평생 지켜본 결과는 다르다. 비극은 늘 조용히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자란다. 특히 아침이다. 하루의 시작, 아직 몸도 마음도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잔인하게 대한다. 나는 수많은 지인들을 떠나보냈다. 교수였던 사람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으며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던 가장도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전날까지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뇌졸중이었다. 심장이 멈췄다.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운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아침이었다. 55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몸이 아니다. 밤새 회복되지 못한 혈관, 아직 굳어있는 관절, 천천히 깨어나야 할 심장과 뇌.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생각을 달리기 시작한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어제 들었던 말, 억울했던 장면들, 침대에서 몸은 아직 누워있는데 마음은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분노 속으로 마음을 던져버리는 것. 이 순간 혈압은 갑자기 치솟고 숨은 가빠지며 몸속의 기는 거꾸로 흐른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그날 아침 따라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하던 장면을.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은 더 흔하다.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가고 진한 커피를 들이켜고 담배를 피우며 하루를 밀어붙인다. 55 이후의 몸에게 이것은 폭력이다. 잠자는 동안 몸속의 기운은 안으로 모여있다. 이것이 서서히 퍼져야 하루를 버틸 힘이 된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기운은 흩어지고 심장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다. 뇌졸중은 대부분 이런 순간에 온다. 조용히 아무 예고 없이. 나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나 평생 사람을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다. 장수의 비밀은 특별한 약이나 운동이 아니라 아침에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예전 세대의 어른들은 아침을 의식처럼 여겼다. 일어나자마자 말을 아꼈고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몸을 아는 지혜였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믿고 너무 적게 자기 몸의 소리를 듣는다. 55 이후에도 젊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몸은 결코 속지 않는다.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몸은 언젠가 반드시 멈추라고 신호를 보낸다. 문제는 그 신호가 마지막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당신을 겁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서다.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끝까지 들어주길 바란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왜 하필 아침입니까? 하루 중 아무 때나 쓰러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55 이후의 인생에서 아침은 가장 약한 시간이며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으로 모이고 수축하고 정리한다. 혈액은 천천히 흐르고 심장은 최소한의 힘으로 몸을 유지하며 생각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다. 이 상태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마치 겨울에 얼어있던 강이 봄을 맞이하는 과정과도 같다.
천천히 녹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한다. 눈을 뜨는 순간 아직 몸은 겨울인데 마음은 이미 여름처럼 달린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침에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다. 쉰다섯 이후에 가장 위험한 습관은 눈을 뜨자마자 생각을 풀어놓는 것이다. 특히 걱정과 분노, 후회 같은 감정들이다. 어제 있었던 말 한마디, 풀리지 않은 관계, 돈 문제, 자식 문제, 이런 생각들이 아침에 몰려오면 몸은 그 감정을 위기 신호로 받아들인다. 심장은 급하게 뛰기 시작하고 혈관은 갑자기 수축한다. 이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뇌졸중이 가장 좋아하는 틈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도 없던 사람이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던 기억들이다. 두 번째로, 55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몸을 재촉하는 것이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 화장실로 뛰어가고 바로 씻고 강한 자극으로 정신을 깨우는 행동들, 커피, 담배, 차가운 물, 젊었을 때는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잠자는 동안 안으로 모였던 기운은 일어나면서 서서히 밖으로 퍼져야 한다. 이것은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이치다. 기가 갑자기 흩어지면 중심을 잡지 못한다. 심장은 급하게 일을 시작하고 뇌는 충분한 혈액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어지럼증을 느끼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다. 예전 어른들은 아침을 서두르지 않았다. 일어나자마자 말도 하지 않았고 바로 일하지도 않았다.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창밖을 보며 오늘의 날씨를 느꼈다. 그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의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효율과 속도를 믿게 되었고 몸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아침에 자신을 밀어붙이는 사람일수록 밤에는 쉽게 지친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지침은 회복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다. 55 이후의 아침은 선택의 시간이다. 서두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몸은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을 뿐이다. 55살 넘긴 사람들의 얼굴을 나는 오래 바라보아 왔다. 겉으로는 모두 잘 살아온 것처럼 보인다. 가정을 이루었고 자식도 키웠고 한자리는 지켜냈다.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얼굴 뒤에는 말하지 못한 무게가 쌓여 있다. 중년 이후의 삶이 힘든 이유는 육체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래 참고 견뎌온 마음이다. 젊었을 때는 억울해도 참을 수 있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참아온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 안으로 내려앉는다. 분노는 간에 남고 슬픔은 가슴에 남고 외로움은 온몸에 퍼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인 상태를 성숙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아침이 그렇다. 밤새 잠들어 있던 마음이 깨어나는 시간,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가장 먼저 고개를 든다. 눈을 뜨는 순간 이유 없이 허전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한숨이 먼저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 쌓인 마음의 신호다. 나는 많은 어른들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
아침이 제일 힘듭니다. 그 말 속에는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다는 고백이 숨어 있다. 자식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사회는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아침에 가장 약해진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순간에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55 이후의 아침은 단순한 생활 시간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때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외로움은 혈액을 굳게 만들고 억울함은 호흡을 얕게 만든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보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은퇴 후 갑자기 병을 얻는 경우를 사람들은 이제 쉬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사람은 쉬지 못했다. 비로소 혼자가 되자 그동안 눌러왔던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이다. 몸은 마음보다 정직하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몸은 이미 지쳐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병은 대부분 조용히 시작된다. 큰 통증 없이 서서히 힘을 빼앗아간다. 뇌졸중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무리의 결과다. 특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늘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난다. 아침마다 자신을 다그치고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말해온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언제 당신 편이 되어준 적이 있는가? 55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자신을 대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 책임, 역할부터 떠올린다. 그 순간 마음은 또다시 뒤로 밀린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은 언젠가 멈춰서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나는 이 말을 위로처럼 전하고 싶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강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침에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살피는 것이다.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내던 감정을 조용히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한결 가벼워진다. 55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침에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선택이다.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충분히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55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나 나는 해야 할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해져야 한다.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침은 하루를 만들어내는 뿌리와 같다. 이 뿌리가 상하면 아무리 애써도 하루는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55 이후의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지 말고 잠시 그대로 있어라. 침대에 누운 채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3번이면 충분하다. 이 시간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연습이다. 걱정도 계획도 모두 나중 일이다. 지금은 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간이다. 그 다음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젊은 사람처럼 빨리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라. 천천히 앉고 천천히 서고 천천히 걸어라.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을 존중하는 태도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하대한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못하냐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그러나 그런 말은 몸에게 상처를 남긴다.
말은 기운이 된다. 특히 아침에 하는 말은 하루 종일 몸에 남는다. 그래서 55 이후에는 아침에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을 버려야 한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라는 말 대신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해보아라. 작은 차이 같지만 몸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낀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강한 자극을 주지 말아라. 진한 커피나 차가운 음료로 몸을 깨우려 하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해라. 그것은 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배려다. 예전 사람들은 아침을 먹지 않더라도 물은 꼭 마셨다. 그 물은 몸속에 밤새 굳어있던 것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침에는 말을 아껴라. 특히 불평이나 후회, 남을 탓하는 말은 아침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은 마음을 먼저 피로하게 만든다. 말이 줄어들면은 생각도 줄어든다. 생각이 줄어들면 몸은 훨씬 편안해진다. 55 이후의 지혜는 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다. 더 많이 비우는 데 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누군가 무례하게 대하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말아라.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아라. 그 에너지를 아침에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은 세상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55 이후의 삶은 성과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다.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한결 가벼워진다. 아침에 무엇을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덜 서두르고 덜 말하고 덜 걱정하는 것. 그 단순한 선택들이 모여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린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나는 이 말을 충고처럼 하고 싶지 않다. 그저 오래 살아온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부탁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55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히 해냈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남은 시간은 인생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한 시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아침이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면서 남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몸과 마음이 결정되고 그것이 쌓여 인생의 끝을 만든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특별한 말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조금만 덜 무리할 걸, 조금만 나를 챙길 걸. 그 말은 늘 너무 늦게 나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아직 아침을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라고. 55 이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아침에 마음을 걱정과 분노로 가득 채우는 것, 그리고 몸을 서두르게 몰아붙이는 것. 이 두 가지만 멈춰도 삶은 놀랍게 달라진다. 몸은 생각보다 쉽게 회복되고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찾는다. 사람들은 뇌졸중을 두려운 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본다. 너무 오래 무시당한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라고. 그 신호를 받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지혜다. 지혜는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게 사는 것이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무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부터 떠올리지 말고 자신부터 떠올려라. 오늘 내 몸은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진다. 그리고 기억해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된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조용히 숨쉬며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이 말을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말하고 싶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더 많이 채우는 삶이 아니라 덜 다치는 삶이다. 아침에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끝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아침이 평온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다. 내일 아침도 그럴 수 있도록 오늘 밤 조금 일찍 쉬어라. 그리고 내일 눈을 뜨면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춰라. 그 짧은 멈춤이 남은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오래 살아오며 얻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진실이다.